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사이먼입니다. 오늘 새로 오신 스티브님, 그 다음에 닉을 빨리 정하십시오. 우리 최 선생님 하실까요? 노티납니다. 최 선생님. 굳혀지면 그냥 가는 거예요. 예, 최 선생님 반갑습니다. 스티브님 환영합니다. 데니오님, 지난번에 결석하셨죠? 파이팅! 그리웠습니다. 그대로 나옵니다. 기타 이엔님, 호호님, 실버님, 가야전님 다 그대로 계십니다. 오늘 첫 내용은 우리 파일럿 세미나, 첫 번째 세미나에서 했던 내용 중에 논란도 좀 있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호기심을 남겼던 프로퍼티와 닐에 대한 보충 수업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료는 다행히도 지금 현재 2011년 겨울학기로 진행했던 스탠포드 강의의 렉처 1에서 뽑아왔습니다. 저작권 문제 때문에 소송당하면 안 되니까 언오피셜 버전입니다. 그 다음에 보충 수업이에요. 자, 오늘 할 내용은 왜 프로퍼티 쓰냐 이 말이지. 그냥 대충 하지. 그다음에 점 찍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뭐가 좋은지, 그 다음에 스트롱, 윅, 굉장히 중요한 메모리 매니지먼트 관련된 내용인데 iOS 5에서 소개됐어요. 한 번 더 짚어보고, 닐은 제로입니까? 이런 질문 나왔었죠 지난번에. 그런 내용입니다. 한번 살펴보죠. 프로퍼티 왜 쓰냐?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어떤 클래스를 내가 하나 만들었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주면서 서브 클래싱해서 쓰시오. 그러니까 즉 인스턴스 변수를 갖다가 서브 클래스에서 막 건들기 시작하면 원본 클래스 있잖아요. 슈퍼 클래스에서 의도했던 것과 다르게 동작할 거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단 말이야. 인스턴스 배력을 쓰지 말고 프로퍼티나 써. 읽고 쓸고 다 할 수 있잖아. 그런 식의 보호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서로 넘어갈 수 없는 영역은 딱 막아두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어떤 장점이 있냐면 게터, 세터 지난번에 했었잖아요. 프로퍼티가 호출이 된단 말이에요. 점 찍어가지고 외부에서 호출이 되는 시점에 그때 메소드가 게터 및 세터 메소드가 호출이 되잖아요. 읽는다거나 쓰거나 할 때 그때 딱 해주고 싶은 어떤 나만의 코드를 거기다가 넣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니까 누가 내 프로퍼티를 액세스 하려고 그래. 그때 내가 잠깐 준비 안 됐으니까 내가 해줄 게 있어. 예를 들면 오브젝트가 준비 안 됐으니까 내가 지금 할당할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해줘요. 이런 거는 굳이 프로퍼티가 아니어도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랭귀지에서 여러 가지 쓸 수 있는 기법인데, 프로퍼티를 통해서 굉장히 명확하게 디파인 해놓은 거죠. 그래서 밸브 역할을 한다. 즉, 유일한 통로의 역할을 해주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러면 프로퍼티를 쓴다고 해서 인스턴스 베리어블을 항상 엮어놔야 되느냐? 이 뜬금없이 얘기가 왜 나오냐면, 지난번 예제 살펴봤듯이 우리 프로퍼티 싱크로나이즈 할 때 옆에다가 인스턴스 베리어블 이름 적어주면서 했잖아요. 안 적어줘도 괜찮아요. 안 적어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그리고 게터를 만들었을 때 계산을 해서 그 값을 돌려줄 수가 있어요. 인스턴스 베리어블을 꼭 만들어 놓고 프로퍼티에 연결시켜 놓지 않는 형태로도 구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필요하다면. 어떤 사람의 건강에 대한 클래스가 하나 있다고 쳐요. 그리고 프로퍼티로 키가 있고 몸무게가 있다고 칩시다. 이 사람의 BMI 측정치라 그러나요? 왜? 키 대비 몸무게가 너무 많으냐? 너무 말랐느냐? 보통이냐? 이런 거를 얘기해주는, 예를 들어서 BMI라는 프로퍼티가 있다고 칩시다. 리드 온리예요. 읽을 수만 있어요. 얘를 딱 읽었을 때 멤버 변수에 있는 값을 리턴해주는 게 아니라 키 프로퍼티 가지고 오고 몸무게 프로퍼티 가지고 온 다음에 계산을 해서 이 사람 너무 뚱뚱해. 그럼 뚱뚱하다고 리턴해주는 거죠. 이런 식의 얘가 가능하겠습니다. 결국은 계산된 값을 넣을 때는 인스턴스 베리어블에 저장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죠. 이 얘기는 이미 이해하고 계신 내용을 제가 굳이 쉽게 설명하려고 삽질을. 이해 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방해되는 거 맞죠, 그죠? 다음에 저기 앉아, 저기. 자, 프로퍼티 없이 인스턴스 베리어블을 만들 수는 있는데 가급적이면 하지 말래요. 마음대로 하세요, 그냥. 나는 할 거야, 나는. 자, 프로퍼티, 점 찍는 거. 점 찍는 거 왜 하냐? 왜 점 찍어서 프로퍼티를 쓰냐? 보기 좋대요. 메소드 호출보다 가독성도 좋고. C 구조체 있잖아요. C 구조체의 멤버 변수 이렇게 접근하는 거랑 똑같이 생겼으니까 막 섞어서도 일관성이 있어 보이고 시너지 효과가 발생한대요. 비슷한데 좀 차이점이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당연한 얘기지만 C 구조체에다가 메시지를 보낼 수는 없죠. 근데 오브젝티브 C 프로퍼티 액세스 할 때는 메시지가 가는 효과가 있죠. 그죠?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iOS에 있어서 C 구조체를 힙에 할당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이거는 좀 이제 iOS 앱이 아닌 다른 세계에서는 다를 수도 있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우리 구조체 굉장히 큰 거 정의해 놓고 M 얼록으로 할당을 한 다음에 포인터에다가 어사인 시켜놓고 그 화살표 표시로 멤버 접근하고 많이 하잖아요. 근데 iOS에서는 API를 만들 때 그런 컨벤션을 가급적이면 다 없앴어요. 95%라고 하는 거 보니까 한 5% 정도는 어디 남아있기도 한가 봐요. 피치 못할 사정으로. 그렇다는 얘기는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머도 가급적이면 그런 스타일을 따라주는 게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문제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네. 스트럭처 자체를 갖다가 변수로 선언해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뭐 스택에다가 변수로 선언을 하든 뭐 스태틱이 됐든 어떻게 됐든 어쨌든 에멀록으로 하지 말고 변수로 한 다음에 점 찍어서 써라. 그러면은 프로퍼티도 점 찍어서 쓰니까 일관성도 맞고 여러 가지로 좋지 않겠느냐. 참고 삼아 말씀드리는 거예요. 프로필 쓸 때 제일 좋은 게 아까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다독성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쓰면 되니까. 네. 함수 같은 거는 뭔가 가로를 열고 뭔가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 이상한 생각을 하게 돼 진짜. 이거 어떻게 쓰? 이런. 그렇죠. 이게 이제 특히 연로하신 분들한테 힘들어요. 코드로 들어가는 게 스택이 들어가요. 로컬 함수 내에서 로컬 변수 선언하게 되면 스택이 올라가죠. 네. 이제 점 찍는 거에 대한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프로퍼티 접근하는 게 그죠? C 구조체 멤버 접근하는 거랑 유사하죠. 그런 예를 살펴보겠는데, 자, CG 포인트라는 스트럭처가 이렇게 있어요. 얘는 C 구조체입니다. 예. 지가 클래스인 것 같이. 이게 컨벤션이에요. 그러니까 다들 그냥 뭐 이런 식으로 해요. 대문자로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이제 이런 클래스가 자, 두 개를 뭐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하나는 폭탄이에요. bomb. 그다음에 두 번째 ship. 탈 것 중에 배다 이거예요. 여기 눈여겨 보실 게 마우스. 이 마우스 해결을 도와주신 분이 트위터에서 아주 저를 열렬히 지원하고 계십니다. 베스트 리뷰로 뽑아놓고 뭐 커피 한 잔이 뭐냐 뭐 그러고 계신데 다음 주에 뵈면 또 커피 한 잔 해드려요. 마우스 그분 덕분에 나오는 겁니다. 자, 요 메소드 뭐 좀 이렇게 어렵게 생겼지만 이 폭탄을 이 배에다가 갖다 박을까? 아닐까? 뭐 그거 이제 판단해주는 메소드예요. 예, 뭐 영어를 좀 되게 어렵게 했는데 좀 콩글리시로 좀 쉽게 쓸 걸 그랬나 봐요. 그죠? 예. 파라메타가 이 메시지를 받는 이 배에 충돌하는지 여부를 이제 뭐 검증해주는 메소드를 만든다고 칩시다. 그리고 여기 ship이라는 클래스에는 뭐 크기가 있어요. 크기. 가로로 몇 픽셀, 몇 포인트, 세로 몇 포인트, 픽셀 아니고 포인트예요. 그다음에 위치 센터 포인트가 어디쯤인지. 자, 이제 메소드를 만듭니다. 이 ship이라는 클래스에 get hits by bomb. 뭐 복잡한데 뭐 결국에는 그거예요. 밤도 포지션 위치가 있잖아요. 밤의 위치와 이 ship의 크기가 서로 겹치는지 안 겹치는지를 검사하는 코드를 이제 따고 쳐요. 그리고 뭐 포지션이 이제 그 바운더리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막 검사한단 말이에요. 이거 머릿속으로 깊게 막 따라가지 마세요. 어차피 얘도 짜면서 그렇게 생각 안 했을 거예요. 중요한 거는 self.center 그다음에 bomb.position 요거는 프로퍼티를 액세스하는 코드입니다. 왜냐? 셀프가 ship이죠. ship에 center라는 프로퍼티가 있죠. 그다음에 bomb의 position이라는 프로퍼티가 있죠. 하지만 그 옆에 있는 center.x, position.y 요거는 C 구조체. 센터가 CG 포인트니까 여기 X. 그다음에 포지션의 CG 포인트니까 Y. 요놈들은 C 구조체를 접근하는 코드예요. 자, 이렇게 놓으니까 일관성 있고 이쁘다 이거죠. 하지만 반대급부로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프로퍼티야, C 구조체 이 생각을 자꾸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strong이랑 weak이라는 그 프로퍼티의 속성 이 iOS 5가 SDK가 나오면서 같이 소개가 됐어요. strong이라는 프로퍼티, strong 속성을 가지는 프로퍼티는 나 클래스의 오브젝트, 그러니까 이 프로퍼티를 가지는 오브젝트죠. 그러니까
이 프로퍼티에 대한 어드레스를 딱 쥐고 있을 거 아니에요. 스트롱 프로퍼티니까 거기에 어떤 어드레스가 지정이 될 거고 오브젝트가 내가 가리키고 있는 한 너 힙에서 사라지면 안 돼. 프리되지 마. 허락 안 해주는 거예요. 항상 메모리에 딱 머물러 있어요. 그게 스트롱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그 프로퍼티에다가 nil을 딱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얘는 이제 힙에서 없어져도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꽉 잡고 있다는 거예요. 스트롱 강하게. 셀프 오브젝트가 이제 다른 이유로 메모리 상에서 사라져요. 힙상에서. 그러면 더 이상 이 스트롱 프로퍼티도 힙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죠. 같이 줄줄이 탁탁탁탁 사라지는 거예요. 뭐 이렇게 어렵지만 꽉 잡고 있다. 그것만 생각하셔도 자바도 비슷해요. 알겠습니다. 아, 또 자바도 널 넣는 순간 이제 참조 안 하니까 얘 가비지 컬렉션 가능하다. 이런 상황이 된다라고 아, 예.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이게 좀 아니요, 이해를 하시는 좋은 접근 방법이에요. 예. 간섭인가 생각해서 고민하고 예. 고민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고민 안 하면서 말할 때마다 고민하시는 자, 그다음에 이제 스트롱 얘기를 했으면 윅 얘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스트롱은 이해하기가 쉬운데 윅은 뭐냐 그러면 나는 어떤 오브젝트에 대해서 윅 레퍼런스를 하고 있어요. 그죠? 윅 프로퍼티를 통해서 똑같은 오브젝트를 다른 오브젝트가 레퍼런스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스트롱이면 거기 남아있는 건 거지 내가 포인트 하고 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아요. 반대로 얘기하면 나 말고 두 개의 오브젝트가 지금 윅으로 레퍼런스 되고 있는 이 오브젝트를 스트롱으로 잡고 있다. 근데 얘네들이 스트롱을 둘 다 탁 풀었어요. 그러면 내가 윅으로 가지고 있든 말든 얘는 메모리에서 사라집니다. 내가 힙에 머물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할 권한이 없어요. 남에 의해서 스트롱에 의해서 오직 스트롱에 의해서 결정난다는 얘기인 거죠. 약육강식 그렇습니다.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그렇다고 해줘요. 그래야 조용하니까. 자,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iOS 4를 이제 접해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그분들의 이해를 돕자면 assign이라는 속성이랑 굉장히 흡사해요. 다만 차이점이 있는 게 iOS 5에 오면서 wig이라는 그 프로퍼티 속성을 가지게 되면 힙에서 사라지는 순간 자동으로 nil이 대입이 됩니다. SDK인지 컴파일러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일이 런타임에 일어납니다. 그 얘기는 iOS 5 SDK를 가지고 구현을 해놓고 iOS 4 타겟으로 빌드를 하려고 그러면 wig 지원 안 한다. 쓰지 마라. 경고가 나와요. 어쨌든 얘기는 길게 했지만 그냥 숟가락 얹어 놓는 게 wig입니다. 꽉 잡고 있는 게 스트롱이에요. 꽉 잡는 걸 딱 놓는 순간 그리고 아무도 나를 꽉 잡고 있지 않으면 나는 메모리상에 사라집니다. 꽉 잡는 법, 숟가락 놓는 법, 뭘 표현하기 위한 게 이 스트롱과 윅 속성입니다. 가비지 컬렉션하고 이제 비교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해를 쉽게 해보려고 어떻게 거저 먹어보려고 차원이 다르답니다. 가비지 컬렉션은 런타임에 이제 좀 이따가 청소해야지 할 것들을 막 모아둔 다음에 때가 됐어. 그러면은 메모리에서 막 지우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런타임에 약간 버벅거리는 현상도 있죠. 뭐 여러 가지 장점을 얻기 위한 약간의 단점이라고 이제 받아들여지는 부분인데 iOS 5에서의 그 메모리 매니지먼트는 레퍼런스 카운팅을 자동으로 해요. 즉 실행되는 시점에 카운트가 제로에 도달하는 순간 그 순간에 메모리에서 즉시 사라집니다. 모아뒀다가 한꺼번에 청소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필요 없으면 가차없이 바로 버립니다. 그리고 이게 되려면 이제 ARC, Automatic Reference Counting이라는 옵션이 컴파일러에 켜져야 되고 또 프로젝트에서도 만들 때 켜놓은 옵션 보셨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돼 있을 때. 그리고 그래서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애플이. 그리고 나름 설득력이 있어요. 코드 사이사이에 컴파일 타임에 집어넣어요. 레퍼런스 카운팅 관련된 코드를. 그리고 오브젝트가 힙에서 사라지는 순간을 우리가 캐치를 할 수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dealloc이라는 메소드예요. NS 오브젝트에 있는 메소드입니다. 그리고 서브 클래스는 항상 오버라이드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메모리에서 사라질라 그래 오브젝트가 그때 뭘 좀 해주고 싶다. 그럼 디얼럭을 쓰는 게 전통적인 방법이었는데 iOS 4까지는. 근데 5 넘어와서는 특히 이 교수님은 굳이 거기 가서 하지 말고 다른 데 좋은 데 많으니까 좀 더 찾아봐라. 도저히 안 되면 거기 가서 해라. 다른 데 좋은 데 많다. 예를 들면 뷰 컨트롤러의 did unload
라든가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거 있으니까 디얼로그는 너무 늦은 거 아니냐. 더 좋은 데 많으니까 공부 더 많이 해서 다른 데 찾아봐라. 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거는 받아들이거나 말거나 여러분 자유입니다. 자, 스트롱 윅 이렇게 알아봤고요. 닐인 제로냐? 그런 얘기를 우리 했었잖아요. 아무것도 참조하지 않는 오브젝트 포인터의 값은 닐입니다. 오브젝티브 C 문법에서의 키워드로 닐입니다. 그 다음에 프리미티브 타입, 그러니까 우리 인테저, 뭐, 더블 같은 이런 프리미티브 타입의 제로와 같은 존재인데 실제로 지난번에도 언급했지만 메모리상에 제로로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인스턴스 배력은 제로로 초기화가 돼요. 뜬금없는 얘기지만, 즉 어떤 오브젝트 클래스의 오브젝트를 이제 얼럭하고 이닛을 하잖아요. 그럼 멤버 인스턴스 베리어블들은 제로로 쫙 초기화가 되는데 거기에 id라든가 ns 스트링 포인터도 있었다. 얘네들도 이제 인스턴스 베리어블이잖아요. 얘네들도 제로로 초기화됩니다. 즉 닐로 초기화되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프로그래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닐로 초기화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저기 위에 선언한 그 ID 오브젝트 닐 저거 선언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거거든요. 그냥 닐이 없어도 닐이 초기화되니까. 사실은 그런데 이 내용에서는 그런 말을 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마치 보면 로컬 변수 선언하거나 아니면 이제 글로벌 변수 선언하는 모양새를 띠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제로로 초기화된다는 말은 여기 없잖아요. 인스턴스 베리어블은 어떤 오브젝트가 생성될 때 얘기잖아요. 근데 사실은 글쎄요, 내가 솔직히 조금 자신이 없는데 직접 이제 좀 검색을 좀 해보거나 코드 돌려봐가지고는 확인할 수 없을 거고 아마 로컬 변수도 선언만 해두면 닐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코드 이제 가독성이라든가 에러를 추적하는 데 있어서는 이렇게 닐로 초기화 해주는 게 좋은 습관이죠. 이거는 뭐 어느 랭귀지나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그 네. 값을 비교하게 되면 저걸 0이나 1이나 둘 다 써도 똑같이 한다는 거죠. 그렇죠. 다만 컴파일러에서 워닝이 나올 겁니다. 예를 들어서 obj 이꼴 제로 상수를 딱 쓰게 되면 뭐 하는 짓이야? 타입이 다른데 왜 비교해? 뭐 이런 식의 그죠? 근데 제로를 갖다 놓고 타입 캐스팅을 해가지고 뭐 ns 오브젝트 포인터 내지는 id 이렇게 해버리면 컴파일러가 할 말이 없죠. 그렇다는데 뭐 그죠? 타입이 같다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굳이 이걸 자랑을 하는데 if obj 면 이 말은 이 오브젝트가 실제로 어딘가를 레퍼런스 하고 있다면 존재하는 오브젝트라면 이라는 조건문이 형성이 됩니다. 코딩할 때 편해요. 읽기도 편하고. 이건 이제 C에서 우리 포인터 검사하는 거랑 똑같죠. 그리고 닐에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닐에다 대고 닐 오브젝트에다 대고 메시지를 보내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래서 그걸 가정을 하고 코딩하는 습관을 굳이 보여주시더라고요. 교수님이. 다만 이제 현실적인 문제점, 즉 단점이 있어요. 나는 오브젝트가 있다고 생각하고 코드를 시컷 짜놨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죠. 텍스트를 바꿔줬어요, 내가. 근데 알고 봤더니 닐에다 대고 텍스트 바꾸라 그런 거죠. 화면에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 질문 되게 많아요. 되게 스택 오버플로우 가보면 내가 코드 이렇게 짰는데요. 글자가 안 나와요. 글자가 분명히 넣어줬는데 밑에 답변이 달려요. 그 초기화 닐인 것 같은데 그 오브젝트 검사해봐봐. 닐인 거예요. 이건 이제 현실적인 이제 단점이나 여러분들이 쉽게 하실 수 있는 실수를 얘기하는 거고 장점을 놓고 보자면 저런 특성을 이용을 할 수 있어요. 닐의 오브젝트에다가 메시지를 보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즉 아무 일이라는 거는 크래시를 예상할 수 있잖아요. 우리 왜 널 포인터 펑션 포인터에다가 C에서 호출을 확 해버리면 제로로 점프를 딱 하는 순간에 크래시 빵 나잖아요.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자바는 널 포인트 있을 때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멈춰요. 네. 네, 그런 것도 없다라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냥 쓱 넘어가요.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근데 그거를 좋게 활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코딩을 하는데. 근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진 하지만 하필 내가 이 호출한 이 메소드가 뭔가를 리턴하게 돼 있다면 그래서 밖에서 인티저 타입으로 기다리고 있다면 제로가 리턴이 됩니다. 예, 이게 왜 필요한지는 사실 지금 별로 감이 안 오실 수도 있어요. 근데 뭐 또 경험하시게 되겠죠. 그런 상황이 생길 거예요. 하지만
이게 인테저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CG 포인트다. 그럼 이제 뭐가 나올지 모르겠네. 뭘 줘야 될지 모르겠죠. 뭐. 00 줄 수도 있고, 뭐 FF 줄 수도 있고, 지마음대로. 네. 요게, 지금 당장 이걸 예제랑 섞어서 설명을 드릴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네, 제가 거기까지 준비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기회가 되면 요걸 다시 여러분들한테 생각나게, 기억나게 해드려서 설명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상황이 그런 상황이고, 그런 장점이 있다. 여기까지 해서, 끝낼라 그랬는데, 어젯밤에 자료를 더 만들었어요. 너무 아쉽다. 프로퍼티 리스트라는 용어를 미리 제가 알려드리고 싶어요. 오브젝티브 C 그리고 이 iOS SDK 이 환경에서 프로퍼티 리스트라는 용어를 정의를 합니다. 정의를 해두고 적절히 활용을 해요. 사실은 이건 macOS 애플리케이션에서도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뭐냐? 자료 구조인데요. 여기에 쓰여져 있는 NS 어레이부터 딕셔너리, 넘버, 스트링, 데이트, NS 데이터로만 구성된 오브젝트 그래프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중에 보면 NS 어레이나 딕셔너리 같은 경우는 다른 오브젝트를 모아서 관리해 줄 수 있는 클래스들이에요. 참고로 NS 어레이 같은 경우는 유추하실 수 있다시피 여러 개의 오브젝트를 배열로 쫙 관리를 해줍니다. 추가하면 추가, 삭제면 삭제, 뭐 인서트면 인서트, 다 없애 뭐 이런 식의 자료 관리가 가능하고요. 리니어하게. 딕셔너리 같은 경우는 키 밸류 페어를 저장할 수 있는 자료 구조예요. 키와 밸류는 다 오브젝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넘버, 스트링, 데이트, 데이터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숫자, 텍스트, 날짜 요거 같은 경우는 바이너리 데이터 패키지예요. 왜 C 랭귀지에서는 캐릭터 포인터 해가지고 뭐 1024 킬로바이트를 M 얼럭하고 그렇게 막 쓰잖아요. 그런 용도로 쓸 수 있는 데이터 타입이에요. 즉 NS 어레이나 딕셔너리에다가 이런 타입의 오브젝트들만 모아놨다. 다른 타입의 오브젝트는 들어가 있지 않다. 그러면 그걸 갖다가 프로퍼티 리스트의 조건을 만족하는 오브젝트 그래프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즉 NS 어레이 밑에 딕셔너리도 넣고 어레이도 또 넣고 딕셔너리 안에 어레이도 넣고 뭐 스트링 넣고 넘버 넣고 뭐 온갖. 그리고 자 프로퍼티 리스트를 언급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NS 어레이나 NS 딕셔너리가 프로퍼티 리스트 조건을 만족한다면 관련 이제 지원되는 API들이 있어요. 특히 파일에 저장을 하거나 프로퍼티 리스트의 형식으로 파일에 저장을 할 수 있어요. 열어보면 XML이나 아마 그런 걸로 형식으로 돼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읽어드릴 수 있고 그런 API 함수들이 있어요. 메소드들이. 단 여기다가 뭐 하나라도 수상한 오브젝트 내가 만든 오브젝트를 쑤셔 넣어놓고는 난 프로퍼티 리스트거든요. 저장 좀 해주세요. 그럼 뻑 익셉션 나요. 이런 걸 가지고 그래 더럽게 그럽니다. 예를 들면 P 리스트가 NS 어레이나 NS 딕셔너리 오브젝트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런 메소드가 있어요. write to file. 그리고 이제 파일 패스를 지정해주죠. 뭐 이거 옵션인데 그냥 도 아니면 뭐 이런 뜻이에요. atomically. 잘 쓰거나 쓰다가 에러 나면 안 쓴 걸로 치거나 뭐 이런 옵션. 이런 경우라면 아주 자연스럽게 파일에 저장을 고스란히 넣어놨다가 나중에 반대로 읽어오는 이제 메소드가 있겠죠. 쭉 읽어와서 메모리에다가 딱 복원을 시키는 그런 거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고요. 특히나 이 프로퍼티 리스트 형식으로 저장된 파일은 맥OS에서도 편집할 수 있는 툴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냥 열어가지고 보면 막 트리 구조로 쫙 보여주고 그래요. 대표적인 예가 우리 프로젝트 만들었을 때 프로젝트 번들 프로퍼티가 있어요. 그게 프로퍼티 리스트 형식으로 돼 있어서 가만히 살펴보시면 전부 이런 데이터 타입으로만 구성되어 있어요. 어레이 아니면 스트링 아니면 넘버 아니면 날짜 아니면 바이너리. 그래서 이 프로퍼티 리스트는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 게 바로 나옵니다. 첫 번째 예로 우리 왜 애플리케이션 만들 때 프레퍼런스 있잖아요. 사용자 기본 설정 같은 거. 이 애플리케이션의 기본 설정. 윈도우에도 왜 .ini 같은 거 쓰기도 하고 레지스트리 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용도로 NS 유저 디폴트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값들을 막 저장을 해놓고 파일이 아니라 기록하시오. 그러면 시스템에서 이 애플리케이션만을 위한 공간에다가 그 정보들을 기억을 해둡니다. 그럼 언제 쓰느냐? 다음번에 실행됐을 때. 내가 지난번에 뭐 기억해놨더라? 왜 사용자가 몇 번째 페이지를 보고 있었지? 그러면 이 파일의 내용을 보고 세 번째 페이지구나. 그럼 세 번째 페이지로 탁 넘겨준다든가
이런 용도로 쓸 수 있는 아주 유틸리티 클래스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NS 딕셔너리 타입으로 생겼고요. 그리고 프로퍼티 리스트의 형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다른 데이터 타입이 안 들어가요. 즉 우리가 넣고 싶어도 못 넣어요. NS 넘버, NS 스트링, 뭐 NS 어레이, NS 딕셔너리, 그다음에 NS 데이트, 그다음에 NS 데이터 타입이 아닌 다른 오브젝트는 NS 유저 디폴트 클래스에 값을 넣어서 저장할 수 없어요. 그래서 프로퍼티 리스트가 중요한 겁니다. 자, 그 사용법은 대충 보면 뭐 NS 유저 디폴트, 스탠다드 유저 디폴트 그러니까 실제로 애플리케이션 내 애플리케이션 코드에서 이런 식으로 호출을 하면 나만을 위한 유저 디폴트 클래스 오브젝트가 하나 딱 리턴이 돼요. 거기다 대고 나 이 어레이 저장하고 싶어. 나중에 꺼낼 때 이 이름으로 꺼낼 거야. 하고 이렇게 딱 저장을 해두는 거죠. 그럼 끝이냐? 그게 아니고 어느 시점에 종료하기 전이라든가 아니면 중요한 시점에 싱크라이즈 한번 딱 해주면 저장이 되죠. 그래서 아주 굉장히 크리티컬한 내용이 크래시가 돼도 저장돼 있어야 되면 크래시 되기 직전에 싱크로나이즈를 통해서 저장해두고 이런 습관이 중요합니다. 네, 질문하십시오. 오브젝트 시리얼라이제이션은 있죠? 저 기능이 말고. 맞습니다. 방금 질문이 뭐였냐면 오브젝트 시리얼라이제이션의 개념이 있느냐? 맞습니다. 맞다고 볼 수 있는 이유가 기회가 될지 모르겠지만 persistence,라는 뭐 같은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의 하여튼 이제 그런 방법의 일종으로 프로퍼티 리스트가 사용이 되고 혹은 뭐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이 사용이 돼요. 예를 들면 코어 데이터라든가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아니면 뭐 오브젝트 아카이브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역시 오브젝트 시리얼라이제이션과 같은 개념이냐라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같은 개념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니라고 할 사람은 아니라고 하세요. 아니라고 할 사람도 있어요. 가독성이 있는 데이터가 아니어도 저장이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가독성? 예를 들면요.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그 스트링이나 뭐 이런 뭐 인트 타입, 프리미티브 타입이나 이런 우리가 눈을 딱 봤을 때 이 데이터는 가독할 수 있는 데이터다. 그러니까 오브젝트에 뭔가가 그 바이트 코드나 이런 것들이 만약 들어갔다라고 치면 바이너리 데이터 바이너리 데이터 그런 것들도 저장할 수 있어요. 아까 NS 데이터 타입이 있었잖아요. 그래요? 네. 근데 다만 의미를 모르죠. NS 데이터에 바이너리 데이터로 들어가 있는 내용은 데이터의 값은 완전히 복원할 수 있지만 그걸 갖다가 이 사정을 모르는 다른 애플리케이션한테 가서 해독하라 그러면 무슨 의미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사용자 정보 중에 사용자 사진 있잖아요. 사진 같은 것도 넣어가지고 좀 시리얼라이즈 그렇죠. 하면 사진도 올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프로파일 픽처 같은 경우는 크기가 작으니까 그죠? 그걸 갖다가 NS 데이터로 변환을 한 다음에 저장을 해두고 다시 불러와서 쓸 수 있고 합니다. 다만 여기서 언급 안 하고 있는 게 사실은 이 편하다고 해서 막 수메가씩 수십 메가씩 이렇게 네? 뭐 800만 화소 사진을 집어넣는다든가 그러시면 안 돼요. 이게 정확한 기준은 없는데 이 교수님 의견도 대충 한 100kB가 넘으면 좀 크지 않나? 그런 이제 직접 이제 경험과 이론을 토대로 나름 이제 그 스레숄드를 결정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 NS 유저 디폴트가 이제 많이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녀석이기 때문에 몇 가지 메소드를 소개하자면 요거는 참고로 그 슬라이드에서 그냥 카피 페이스트 한 겁니다. 제가 직접 타이핑한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이 NS 유저 디폴트에서 리턴된 요 유저 디폴트 오브젝트에다 대고 나는 더블 타입의 값을 넣고 저장하고 싶어요. 나중에 꺼낼 때 요 이름으로 꺼낼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거나 뭐 인테저 타입, 그다음에 오브젝트 타입, 그다음에 어레이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저는 사실 요것만 써도 충분하더라고요. 요것만 이거 오브젝트라고 해놓으면 넘버도 넣을 수 있고 어레이도 넣을 수 있고 다 넣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요거 더블 이렇게 되면 좀 더 편하죠. 내가 NS 넘버 오브젝트를 새로 만들고 값 넣고 꺼내고 이거 안 해도 되죠. 이거 이제 편의성을 위한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다룰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원래 전체 렉처 1은 이거보다 더 많은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근데 이제 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가 여기까지 뽑았고 보충 수업도 이 정도고요. 이제 파운데이션 프레임워크를 사실은 그 렉처 1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거 일일이 다 설명을 드리자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지만 그냥 넘어가기는 너무 중요하고 해서 간단하게 쫙 훑고 지나가겠습니다. 어떤 기본적인 파운데이션 프레임워크에서 어떤 기본적인 클래스들이 이제 지원이 되고 있는지 NS 오브젝트 수없이 나왔죠. 가장 기본이 되는 우리 슈퍼 클래스. 그다음에 NS 스트링, NS 뮤터블 스트링 타입이 있어요. 이 둘의 차이는 NS 스트링은 당연히 그 지금까지
실제로 스트링 유니코드 스트링을 저장해서 썼잖아요. 다만 이건 수정할 수 없는 스트링이에요. 그럼 수정할 수 있는 스트링은 뭐냐? NS 뮤터블 스트링입니다. 여기다 대고 문자를 갖다가 넣고 빼고 하다가 마지막에 수정할 수 없는 버전을 뽑아내서 NS 스트링 타입으로 뽑아내서 쓰기도 하고. 네, 그럽니다. 또 뭐 의외로 NS 스트링에 여러 가지 또 그런 용도로 쓸 수 있는 메소드 있어요. 예를 들면 스트링 위드 포맷 해가지고 우리 프린트F 같은 포맷 누가 방금 계셨어요? 방금 들었어요. 죄송합니다. 누군지 얘기 안 할게요. 방향도 얘기 안 하겠습니다. 좀 웃겨보려고. 네? 나 좀 먹고 살아보려고. 프린트F 같이 쓸 수 있는 스트링 위드 포맷이라는 메소드가 NS 스트링에 있어요. 그러면은 이 스트링 저 스트링 조합을 해서 새로운 NS 스트링 오브젝트를 만들어냅니다. 그런 식으로 써도 되기 때문에 굳이 NS 뮤터블 스트링을 쓰지 않아도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하실 수도 있어요. 도저히 안 되면. 너무 길다 이거. NS 넘버, 우리 숫자 넣었다 뺐다 하는 오브젝트입니다. 그 다음에 NS 밸류. 요거는 넘버는 인테저 더블 같이 프리미티브 타입을 넣을 수 있는 거라면 요거는 C 구조체 같은 거 넣고 싶을 때 이렇게 CG 포인트 같은 거. 다만 이 클래스가 아는 구조체만 지원이 된다는 거죠. CG 포인트 같이. 내가 새로 만든 스트럭처를 여기다가 넣고 싶다. 이거 안 되는 거죠. 네. 이게 편의성을 위한 클래스예요. NS 데이터, 바이너리 데이터입니다. 뭐 사용법은 그냥 레퍼런스 보세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냥 내부적으로 메모리 할당하고 뭐 데이터 넣으라 그러면 추가하고 그러겠죠. 뭐. NS 데이트, 날짜, 시간이 저장되는 데이터 타입입니다. 이거는 별도의 토픽으로 다룰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생략하겠습니다. 그냥 날짜 넣고 싶으면 이거 써야 된다. 내가 당장 써야 된다. 레퍼런스 보세요. 자, 어레이. 몇 번 소개가 됐었는데 뮤터블 어레이가 있습니다. 아까 스트링과 NS 뮤터블 스트링의 차이점처럼 NS 어레이는 수정하실 수 없어요. 오브젝트를 넣거나 뺄 수 없습니다. 삭제 못합니다. 하고 싶으면 NS 뮤터블 어레이로 하셔야 돼요. NS 딕셔너리, NS 뮤터블 딕셔너리 마찬가지입니다. 딕셔너리는 혹시 이제 생소하실까봐 사용법을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이런 이름을 가진 오브젝트 내놔. 아까 NS 유저 디폴트에서 보셨죠, 그죠? 그러면 있으면 주고 없으면 nil이 나와요. 있으려면 내가 넣어놨어야겠죠. set 오브젝트 어쩌고 for key 해가지고 요 name이라는 걸로 저장을 해놨으면 나오겠죠. 다만 NS 딕셔너리에서는 set 오브젝트 for key 못합니다. 못 고치니까. 뮤터블 딕셔너리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 자꾸 써라는데 이거 써가지고 해놓고 나중에 이걸 어떻게 바꾸냐? 다 방법이 있어요. 카피 해내시면 임뮤터블, 즉 수정할 수 없는 버전의 NS 딕셔너리를 리턴해주는 그런 메소드가 있어요. 카피하시면. NS 어레이는 네, 애드 오브젝트조차도 안 되거든요. 안 됩니다. NS 뮤터블 어레이에서 돼요. 초기화할 때 값을 미리 넣어놓고 그 이후에는 수정이 안 되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만약에 굳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놈들을 가지고 와서 고친 다음에 새로운 어레이를 구성을 해야겠다. 그러면 여기서 뮤터블 카피를 꺼내면 NS 뮤터블 어레이가 나와요. 카피죠. 원본 어레이는 그대로 있고 카피된 어레이가 나옵니다. 얘를 막 고쳐요. 그리고는 원래 있던 놈을 없애버리고 얘를 새로 딱 쓰고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죠. 그러면 딱 그런 패턴으로 돌아가요. 딕셔너리도 마찬가지고. 쟤도 이닉 보면 뭐 아까 NS 스트링 클래스 메소드 중에 어레이 위드 어레이, 어레이 위드 오브젝트 뭐 이런 식의 이제 초기화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있는 어레이 몇 개를 조합을 해가지고 뭐 한다든가 될까? 몰라. 뭐 스트링 위드 포맷 없어요. 어레이 위드 포맷 없어요. 레퍼런스 보시면 되게 설명이 쉽기 때문에 충분히 소화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도 실력이면 세미나 3까지 찾아오셨으면 레퍼런스 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꼭 보시고 뭐 해시와 이퀄이라는 메소드가 NS 오브젝트에서 호출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 딕셔너리에 추가되는 놈들, 얘는 딕셔너리에서 꺼내지는 놈들. 사실은 얘도 이 키가 어느 오브젝트와 같은 키인지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오브젝트에서 지원해줘야 되는 메소드가 해시와 is equal이에요. 근데 이것들이 기본적으로 구현이 돼 있어요. 이제 다른 형태로 비교되고 싶으면 저 부분을 이제 오버라이드해서 구현해주시면 되는데 그냥 놔두셔도 뭐 얼추 돌아갑니다. 자, 파운데이션 다 끝나가는데요. 세트라는 게 있어요. 세트. 지난번에 우리 멀티 터치 받을 수 있는 그 세트, 터치 입력받는 세트 나왔는데 잠깐 그냥 넘어갔잖아요. 집합의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특징은 순서 무시합니다. 이 세트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일한 오브젝트.
두 개의 동일한 오브젝트는 한 세트 안에 존재할 수 없어요. 뮤터블과 뮤터블이 아닌 거의 차이점은 아실 거고 수정할 수 있냐 없냐. 그럼 ordered set, ns mutable ordered set는 뭐냐? 순서가 있어요. 얘는. 어레이 같이. 그럼 어레이랑 뭐가 다르냐? 동일한 오브젝트 못 들어옵니다. 1이라는 오브젝트 두 개 못 들어와요. 네, 그런 특징이 있으니까. 그래서 요 ordered set 안에 어떤 오브젝트가 있니? 뭐 index of object 이런 메소드 있어요. 그런 거 물어볼 때 어레이보다 빠릅니다. 성능이 크리티컬하고 그런 경우에 막 한 10,000개씩 들어있는 메모리 올리면 위험한데 10,000개씩 어쨌든 1,000개만 들어있어도 이 오브젝트 인덱스 뭐냐 그러면 루프를 재수 없으면 1,000번 돌아야 돼요. 네, 근데 그런 경우에 어레이보다는 뭔가 옵티마이즈 시켜놓은 것 같아요. 내부적으로 소팅을 시켜놓는다든가 그렇게 되면 훨씬 더 빠르게. 근데 오더가요. 무슨 오더예요? 인덱스 순서 어레이 같이 0번, 1번, 2번, 3번 아니, 위에 그게 없다라는 거죠. 위에 거는. 위에 거 NS set, NS mutable 인덱스 set은 자체가 없는 거예요. 얘는 인덱스가 없어요. 이 오브젝트 있니 없니, 이 오브젝트 가지고 있니 없니, 추가해줘 뭐 이런 거예요. 한 번 더 추가해줘 그러면 있거든 그러고. 자, enumeration 이거 굉장히 이제 많이 쓰는 syntax예요. syntax와 foundation 클래스가 결합된 형태인데 아마 다른 랭귀지에서도 for 어쩌고 저쩌고 in 이런 식으로 아마 자바스크립트도 이런 식으로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어레이 타입이면 자, 이 어레이에 ls 스트링 오브젝트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이제 코딩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레이 ns 스트링 뭐 in 이렇게 되면 어레이에 있는 오브젝트 개수만큼 이 루프가 이 블락이 호출이 됩니다. 각각의 오브젝트에 대해서. 그러면은 얘가 스트링이라고 했으니까 기왕 스트링 타입으로 오브젝트를 받아오죠. 더블별로 이렇게 꺼낸다든가 뭐 이런 식의 이제 이터레이션을 하면 for int i equal 0 i는 count보다 작을 동안 뿔뿔 이거 안 해줘도 되는 거예요. 편하죠. 이런 식으로 어레이도 쓸 수 있고 딕셔너리에서도 비슷한 형태로 쓸 수 있어요. 딕셔너리 여기다가 바로 넣으면 키의 어레이처럼 아마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원래 이 오늘 준비한 내용의 원래 목적은 지난번 첫 번째 세미나에서 부족했던 nil, strong, weak, property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해드리기 위한 거라서 렉처 3를 가지고 와서 관련 내용을 알려드린 건데 혹시 궁금해하실까봐 렉처 3에 어떤 내용들이 더 있는가, 우리가 다루지 않은 게 뭔가, 그 다음에 뭐 불 타입, 인스턴스, 클래스 우리 다 했던 거예요. 초기화. 그 다음에 다이나믹 바인딩. 이건 뭐 오브젝트 객체 지향 개념의 이제 뭐 요소 중에 하나인데 그런 것도 지원이 되고 뭐 어떤 건지 소개하는 내용이 들어 있어요. 네. 그냥 궁금하시면 보시든가 질문하셔도 돼요. 네, 오늘은 뭐 그냥 다루지 않겠습니다. 오브젝트 타이핑, 컴파일러가 뭐 이 타입이 맞는데 이거 왜 아닌데 왜 이 메소드를 부르네, 어떤 워닝도 막 알려주고 막 그래요. 에러도 내고. 인트로스펙션, 이거 좀 사실 중요한 얘기인데 런타임에 이 오브젝트가 어느 클래스인지 아니면 어느 클래스이거나 서브 클래스인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 메소드를 지원하는지 호출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오늘은 일단 그냥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